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오늘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내용 기본서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게 뭘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 봤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개인, 그 다음에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실천의 대상을 구분할 때 이렇게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을 했었더라.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우리가 가족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그룹 워크 해갖고 집단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반면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다?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local community, 즉 지역사회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organization, 조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다면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민. 우린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이란 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시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나요, 여러분? 이게 그 중세 봉건제 시대, 그 다음에 절대 왕권제 시대가 끝나면서 그 끝나는 것을 유도했던 사건이 우리 시민혁명이죠. 그 시민혁명을 촉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시민이에요. 시빌라이제이션, 영어로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정치 또는 경제적인 이득자 또는 우선권자들의 의미가 이 시민 안에 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민혁명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구 유럽에서 3대 시민혁명이 있었었죠. 첫 번째로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었고, 세 번째로 프랑스의 대혁명이 1789년에 있어서 이 3대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회 하류층, 즉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전혀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 우리 얘기하는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 시민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에서는 시민이란 말 잘 안 써요. 안 쓰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주민이란 말을 씁니다. 주민은 영어로 located people이죠. 뭐냐면 locate,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실천의 대상이 되는 지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바로 실천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일로 다시 가서 그럼 우리 왜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느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지역사회 복지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예요. 다시 한번 주민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를
주민들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복지의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자 보면 이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가 하는 일은 뭐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조직화시켜주는 게 가장 주요한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조직화가 되면 주민들이 열심히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민 참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여러분? 주민 참여. 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주민 참여예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하면 그저 주민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주민을 조직화시켜서 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주민 참여,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는 거 머릿속에 담고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교재 보니까 지역사회 관련 개념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 또는 로컬 커뮤니티라고 하죠. 보면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사회복지 현장, 지역사회 그 자체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자체가. 정확히 더 얘기하면 지역사회 주민 자체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얘기죠. 지역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이고 지역사회 보호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 자, 지역사회 보호 얘기 좀 해볼까요? 잠깐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린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세분해서 빈곤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또는 어린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약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와 같이 함께 살려면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배경은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서 등장했어요. 장애인 복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과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주민들하고는 전혀 별개로 완전 분리되어져서 자기들만의 세상과 공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냐면 장애인이면 장애 종류별로 장애인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장애인들만 같이 사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얘기하는 지적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 현상 때문에 이 지적 장애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거 유럽에서는 이런 지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촌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몰아놓습니다. 즉 이 동네는 요 안에는 전부 이 지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설을 져놓죠. 시설을 져놓고 이 모든 이 지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전부 이 안에다 몰아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복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제 시설
복지라고 하죠. 시설 복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거를 원내 구제 또는 원내 복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설, 원을 지어놓고 원 내에서 생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화 이념이라는 거예요. 정상화 이념. 예. normaliz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자, 정상화 이념이란 건 뭐냐? 어디에서 이 생각이 출발했냐면은 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저 시설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이 지적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팔과 다리, 그렇죠? 나머지 육체적 기능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하나, 지적 기능만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지적 기능만 지역사회가 대체해 준다면, 다시 한번, 그 부족한 기능만 지역사회가 어떻게든지 보완해 준다면 이 사람은 매우 정상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바로 정상화 이념이라 그래요. 장애라고 해서 뭐 전체 몸 기능을 다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 장애면은 어떻게? 이 지적 기능만 부족한 겁니다. 뭐 절단 장애다. 그래서 지체 장애가 나왔다. 뭐 팔이 하나가 없어요. 팔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이 팔 기능 하나만 부족한 거지 나머지 기능은 다 갖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상화 이념에 근거해서 뭐가 등장하느냐? 그래?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 장애인들을 수용해서 이 장애인들의 부족한 부분만큼만 보충해 주자.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공부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해결해 주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과거의 시설복지가 재가복지로 바뀌어요. 재가가 바로 뭐죠? 있을 제자의 집가자죠. 장애인이 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고 이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 즉 정상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상화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가복지에 근거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듭니까? 그 유명한 사례관리라는 걸 만들죠. 사례관리. 여러분 사례관리 공부하셨죠?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중개해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 보호는 이 프로세스로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지역사회 보호 어떻게? 과거 시설복지가 주였었는데 정상화 이념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재가복지를 만들고 재가복지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됐다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 그래서 기존 시설보호 위주의 시설복지죠. 서비스를 탈피해서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쉽게 하면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한다는 것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가복지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개발이란 말 등장합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이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강조하고 지역사회 실천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말 참 복잡한데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뜻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지역사회 복지론의 제일 중요한 단어, 그게 뭐라 그랬죠? 주민참여.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천을 할 때 실천의 방향이 전적으로 주민 참여에 있는 모델, 주민 참여에 있는 것을 그걸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해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열심히 자기 문제를 알고 열심히 자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주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지역사회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지역사회 개발이란 말 나오면 아하 주민 참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이게 지역사회 복지지요. 보면 공공민간 사회복지 전문 사회복지사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과학적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구분된다 그랬는데 확 지워버리시고 지역사회 복지가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됐죠? 예, 그래서 아까 배웠듯이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별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봐요. 학자들 많은데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예, 이거를 외우시는 분들은 뇌의 저장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죠. 다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로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로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뭐라고? 지리적, 기능적으로 누가 구분했다? 로스가. 자, 우리 뒤에 가서 지역사회 구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지역사회 구분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 지역사회를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뭐냐면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구분해요. 이거 나눈 학자가 누구라고요? 로스예요.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듣고 또 뒤에 가면 추진회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추진회, 어소시에이션. 추진회를 공부할 때 또 한 번 들어볼 겁니다. 여하튼지 간에 자, 이 사람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는 공간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공간으로서 그 공간을 구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죠?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죠. 행정구역. 공간 구분 방법이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어떤 땅을 구분해낼 때 뭘로 구분합니까? 행정구역. 그래서 어떻게 시, 군, 구, 면, 동 이렇게 구분해내죠.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낸 것을 우리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예요. 뭐야? 나는 무슨 시에 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 시에 살아. 그럼 뭐야? 같은 주민이 되는 거야. 같은 주민이.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지리적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고 기능적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중요한데 요 근래 많이 등장하는 의미예요. 요 근래. 옛날엔 이 얘기를 잘 쓰질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목표 또는 주제 또는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관심사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릴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새 가장 많이 뜨는 이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인터넷 공간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공간 가면은 카페라는 게 있잖아요. 카페. 그렇죠. 이 카페 안에 동호회 모임 같은 게 있죠. 동호회는 뭐죠? 예, 같을 동자에 관심, 좋아할 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야.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조직하죠. 그 안에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공통의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서로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 관심사를 갖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제가 또 자꾸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저 다이어트 필요한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자, 여하튼지 간에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뭐 20대 여성들의 카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뭘 합니까? 다이어트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바로 그런 것도 뭐에 해당한다? 지역사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커뮤니티예요. 그것도 지역사회로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다. 과거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이 협의적으로 이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요새는 어떻게? 이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했다?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고 여기 뭐 맥키버,
워렌, 더넴, 뭐 힐러리, 여기서 나오는 힐러리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젠투너, 파크 버제스, 몰간, 포스톤, 그린, 뭐 브루노, 할렘백, 예, 맥밀란, 체비스라고 하죠. 이 사람들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몰라도 되는 거야. 예, 그냥 로스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로스가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로 구분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다. 됐죠? 자, 지역사회 특성, 지리적인 경계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지리성과 지리적인 경계를 갖고 이는 다른 지역과의 특수성과 분리성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 내 사회문화적 동질성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사회문화적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 등을 갖고 있고 다변화, 정보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고 공동체 의식 및 정서적 유대도 있고 정치적 실체도 있다. 그냥 한번 편안히 읽어보십시오. 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념과 특성을 보시면은 지역사회 개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변천되어지고 있는데 잘 봐요. 지역사회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함축되고 있다. 지금 설명드렸죠? 누가 얘기했다고? 로스 얘기예요. 지리적은 공간. 그래서 행정구역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만 빨리 머릿속에 행정구역하고 뿅 떠오르면 돼. 반면에 기능적 의미는 뭐야? 아, 공통관심사. 공통관심사. 이게 뿅 하고 떠올라주면 돼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고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지역사회면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더욱더 강조해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국제사회. 그렇죠? 예, 영역이 허물어져 가고 있죠. 예. 자, 지역사회와 공동체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더라.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아하,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돼가고 있더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분이 1번에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있고 4번에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자, 지역적 특성에 의한 특수성과 분리성을 강조한 지역사회인데 주민들과 조직체의 지리적 분포에 이어지는 활동 영역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말 참 복잡한데 옆에다 그냥 행정구역 써놓으세요.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지역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합의성, 일체감, 공동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볼 필요가 없거든요. 넘어갑니다.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 두 개 섞어놓은 거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의 관심사. 그렇죠. 공통관심사. 이해관계에서 형성된 공동체, 그래서 직업, 취미, 활동 영역 등 기능적 수준에서 기초한 지역사회를 얘기했고 갈등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도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싸움질하는 지역사회라는 뜻이에요. 뭐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현상에 주목해서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경제자원, 권력, 권위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변동이 초래된다고 본다. 이 갈등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이제 갈등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서 건질 거는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한 사람이 있죠. 이거 퇴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퇴니스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역사회를 구성원의 결합의제에 따라서 공동사회, 우리가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죠. 게마인샤프트. 그 다음에 이익사회, 게젤샤프트. 그래서 특히 산업사회 이후 금전적 혹은 기타 목적을 염두에 둔 객관적 동그라미, 계약에 의해서 이 이익사회 개념이 발전했다. 즉 뭐냐면 산업사회 이전에는 공동사회가 주였었는데 산업혁명, 산업사회 이후에 어떻게 게젤샤프트라고 불려주는 이익사회가 더 중시되어져 가고 있다. 이익사회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공동사회는 주로 혈연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면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이 혈연이나 자연의 애정적 정서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사회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다. 즉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정 정서 표현이 특징이고 이익사회는 조합, 정당, 국가 등과 같이 객관적 계약, 조약, 협정 등에 의해서 이해타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정치적, 합리적 이해에 의해서 간접적, 몰인간적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더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자, 지역사회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좋은 지역사회 기준. 이제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워렌.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워렌을 지금 2번 공부할 건데 이 좋은 지역사회 기준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라는 얘기도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하거든요. 한번 순서대로 좀 봅시다. 원래 비교 척도 얘기를 하고 해야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보면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주민한테 하나로 몰려져 있으면 안 돼. 다 나누고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최대화해야 된다까지. 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죠.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지역사회 유형화 기준. 자, 던햄이라고 하는 이름이 던햄이에요. 덜 구워진 햄이란 뜻이죠. 그렇죠? 덜 구워진 햄. 또 다니면서 덜 구워진 햄이라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면 인구 크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인구 크기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분하더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읍지역, 뭐 마을, 뭐 이런 얘기들 쓰죠. 인구 구성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은 대다수의 경제 인종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분하더라.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뭐 이런 것들.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구 크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지만 반드시 인구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시, 서울에 특별시가 하나 있죠.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도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죠. 이 행정구역도 좀 잘 기억합시다.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 사회복지 관련된 법 체계들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좀 기억합시다. 경제적 기반 또는 산업구조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특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류학적 조사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분인데 뭐 잘 알듯이 농촌, 어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촌, 광산촌, 뭐 광공업촌이라는 말 쓰지 않고 보통 광산지역 또는 그러니까 광업지역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뭐 이렇게 요새 구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경제적 기반 또는 산업 구조로 지역사회를 유형화, 즉 분류해 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중요한 거 없었어요. 지역사회가 뭔지만 좀 아시면 되고 기능적, 지리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좀 두시면 되는데 이제 지역사회 기능 및 비교 척도를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길버트하고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길버트와 스펙.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 길버트 스펙. 이분은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한번 공부하고 또 뒤에 가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이라는 것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2번 나올 거니까 지금 미리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정책론에서도 한번 볼 거다. 그래서 이분이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했고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복지론 처음이라 갖고 좀 천천히 나갔는데 어떻게 이해하실 만한가요? 예,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 다 기억을 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